그쵸. 조금 더 늘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한번 볼게요. 지금 19페이지입니까? 밑에 B급 화재 위험성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그죠? 미분무수는 참고로 102회에 2번, 106회, 107회, 109회에 2번, 111회 1번. 그래서 요번 시험도 예상 문제 했었는데 저는 기준 쪽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가시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뜨고 있는 이슈는 제가 피로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시면 뭡니까? 라면 스프링쿨러로 봤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 2차원과 3차원을 평면과 인면으로 보통 우리 얘기할 수 있거든요. 평면은 뭐냐면 이렇게 볼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랐었을 때 끓을 때 이상적인 형태는 스프링쿨러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 맞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화재라든지 기타 구조물의 화재, 기기의 화재는 3차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위로만 불이 타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대한 살수밀도에 대한 적응성 스프링클러는 없어요. 그래서 인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인면에 대한 동영상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한번 잘 보고 가도록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만 좀 바꿨을 뿐인데 좀 말을 바꾸면 또 어렵단 말이에요. 불은 헤드는 터져서 이렇게 살수밀도가 되는지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윗면이 아니고 3차원까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 지금 묻고자 하는 거지 지금.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동차도 A급이 아니고 B급이잖아요. 지금 뭐 BMW 그렇게 특정 회사, BMS 회사가 불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그죠? 그 나더라도 난 갖고 싶던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보고.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해서, 그럼 소화과는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화재다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죠? 지금 묻는 거는 미분무기 때문에 에멀전 시키는 거죠. 유화시켜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비중에 대한 싸움, 맞죠? 표면 장력의 싸움으로 비중을 더 낮춰버리는 형태. 잘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그런 형태로 정리되면 되는 거구나 해서 우리 답에는 2번, 3번을 잘 적으면 그냥 모범 답안으로 가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근데 2번, 3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2차원 화재 고려 변수하고 3차원은 거의 같죠? 맞습니까? 같은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 좀 잘 봐놓으세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구조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더 정리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조금 더 가고요. 그 형태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나온 형태가 11번으로 이렇게 한번 가면 11번에는 88회 때 프라이밍 워터가 나왔었고 그리고 100회 때 워터 클라이밍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림을 제가 단순하게 한번 그렸던 적이 있죠. 요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죠? 어디까지 차 있습니까? 물 이렇게. 물까지 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공기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공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가압 공기하고 물하고 그죠? 예, 자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까지 한 세트가 요게 이제 2차. 요 두 개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1차 수압이랑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워나가는 형태의 기밀도를 먼저 확인할 거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1, 2차측 균일, 그리고 기밀성. 맞습니까? 그리고 추가로는 뭐, 원활한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물을 둬요. 원활한 개방. 이거 하나 빠졌는데 이거 적으면 되지. 이번에 3번 적어가지고 원활한 개방.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라면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물이 더 차면 안 돼요. 물이 더 차면 안 된다고. 물이 더 차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물에 기둥이 생기는 거지. 그죠? 응축수는 다양한 원인에 생깁니다. 그죠? 왜 다양한 원인이 생기는 거냐? 이렇게 보면 되죠? 고체고, 액체고, 기체고. 어떨 때 생기느냐? 압력이 높아지면 생길 거예요. 수분이 연결돼서 물은 고이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원리에서. 이런 식으로도 생긴단 말이지. 그게 생겨서 이 세 개의 평형이 1차 측하고 깨지게 되면 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고 소화 실패에 빠지게 된단 말이지. 잘 이해해 놓으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그렇죠? 예상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10점짜리로 예상해서 딱 10점짜리만 나왔던 거고 12번의 형태로 보게 되면
12번은 물분무인데, 물분무는 조금 약간 에너지가 좀 떨어졌었는데, 물분무 한번 보시면, 그죠? 예. 뭐, 2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2번이 낫다, 그죠? 키네틱이라고 하는 부분들.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맞습니까? 예. 포텐셜 위치 에너지, 잠재 에너지하고 똑같고, 그 두 에너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 해놓을게요, 그죠? 예. 우리 가장 기본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싸움이에요. 이게 무엇까지냐? 얘가 운동 에너지가 키네틱이고요. 얘가 포텐셜이에요. 이 두 개의 에너지에 대한 평형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운동 효과냐, 뭐 이렇게 따질 때. 이렇게 밑에 보시면 뭐 다양한 효과가 있겠다, 그죠? 어떤 승리가 동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했었을 때 밑에 나와서 뭐 화염의 강화냐, 소멸도 시킬 수 있더라, 그죠? 증발도 시키고 뭐 이런 효과들 몇 가지 적어주고, 오른쪽에 소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형태 뭐 몇 가지만 적어줘도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분무는 그렇죠? 네.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보고, 물분무는 자체는 좀 의미가 없고요. 뭡니까 라면 독립되어 있는 변압기 때 소화력을 좀 발휘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나왔던 형태가 유입 변압기의 소화에 관련돼서 나왔었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물분무까지는 뭘 가지고 있냐면 C급의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전기 화재에 대한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압도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에는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별도 건축물이라서. 그러니까 소화 효과만 확인할 뿐이지 기준상으로는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단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24페이지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야 될 것들은 뭡니까? 연돌 효과를 고려했다. 근데 질문의 요지는 계단실 급기가압 제어 방식이라는 거. 계단실에 급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고요. 됐죠? 이때 최소 설계 차압을 적용할 때의 위치, 설계 차압을 적용을 하는데 우리 40파스칼이라든지 10.8이라든지 넣는데 그때 어느 위치층이 적정하냐에 대한 설명 하나 하고, 두 번째 방연풍속이죠. 축량을 계산하고 할 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층을 고려하느냐, 그거 고민해봐라, 이렇게. 그 내용만 생각해보면 그냥 간단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한번 봐놓고요. 첫 번째 밑에 나와 있는 형태는 이렇게 나왔다. 연돌 효과가 만약에 없으면 이 형태하고 똑같다라는 거. 계단실이 내외부 전체가 다 이런 형태로 뜨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예, 뭐 그거는 이제 역방향, 정방향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가 좀 바뀔 수는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가압시키면 증가되는 거죠. 압이 증가됐다라는 거 표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증가됐던 거. 그렇죠? 그럼 뭐라 적겠습니까? 가압 후에 계단실에 압력이 변화됐던 거. 압력이 더 증가됐다는 표시예요, 그냥. 그 그림이니까 그렇게만 봐놓으세요. 얼만큼 증가시켰니? 50파스칼 높게 형성하게 됐다. 이렇게 끝이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연돌 효과가 고려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상세한 그림이 있으니까 자료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자하고 방향이 다른데 이게 겨울철의 특징이에요. 겨울철의 특징입니다. 그죠? 네. 겨울철은 바깥쪽이 이렇고 안쪽이 실내가 이렇고, 그래서 역방향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보도록 해놓으세요. 그래서 요걸 하나만 표시를 해주면, 그러면 계단실의 압력, 평상시, 여기 계단실 쭉. 그죠? 그리고 옥내, 그리고 외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계단실을 가압시켜버리면 요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봐놓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최저층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압력 산정, 옥내하고 압력 산정 키기를 맞춰볼 거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왜? 흐름상 기준으로 뭐 옥내보다는 압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옥내보다는 얼마큼 높아야 되는지가 가압시키는데 범위가 된다고. 잘 이해해서. 원래 옥내가 이만큼 돼, 압이. 옥내보다는 50파스칼 커야 된다니까. 이렇게 크니까. 그 어느 기준? 제저층 기준으로 볼 거라는 거. 그게 끝이에요. 몇 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끝이야. 다른 건 없고. 그 밑에 3번에 보충량일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생각해 보면 20층 이상이면
두 개 층을 개방시키고 1층에 피난층이 개방될 거라는 구조예요. 생각을 먼저 해보면 20층 이하면 한 개 층이 개방되고 1층이 피난층이 개방이 될 거예요. 그 그림을 밑에 그려놨어요. 이렇게. 다른 게 아니다, 그죠? 자, 어떤 층 고려해야 되느냐. 자, 20층 이상인 경우에는 20층을 초과하게 되면 두 개 층이 열리는 걸 구조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맞습니까? 아, 세 개소. 그리고 얘는 두 개소가 개방되더라. 얘라. 얘냐? 얘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피난층까지. 두 개소 층이 개방되고 피난층이 개방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고 20층 초과하면 위에 세 개 층이 개방되고 피난층이 개방되는 형태로 선정하더라. 그래서 그거는 표로 이렇게 짜보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더라 해서 표는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3번의 퀀텀은 지난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라서 참고해서 성능 위주로 가자. 그렇죠? 1교시에서 뭐 성능 위주로 가자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해놨어요. 2교시, 4교시. 1교시에서 10개 다 쓰고 2교시 문제를 받아들이면 시간도 좀 여유롭고 남죠. 2교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네요.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 공정별 화재 위험성 요인을 설명해봐라. 그렇죠? 현장에서 벤치를 좀 잡든지 최근에 화재가 발생했던 이슈들을 좀 알게 된다면 좀 더 쉽게 풀이를 가능하게 갔었을 텐데 잘 안 되는 거지. 개요는 어떤 식으로 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그렇죠? 개요를 뭐 쓰라는 말도 없고 안 쓰라는 말도 없지만 쓰는 형태가 내가 설명해주기, 전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자, 개요는 세 가지로 저는 해놓을게요, 이렇게. 세종시에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부자인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가스로. 그죠?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리해 줬겠습니까? 여기 적죠, 이렇게. 공사 현장에 분란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표준어를 적었어요, 표준어를. 다 죽더라는 거지, 다 죽더라는 거. 답이 없는 거야. 그죠? 이번에, 그래서, 댄이죠, 댄. 야,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 놨는데, 야, 이거 부실한 거지. 택도 없더라. 그래서 한 번에, 야, 세부적인 공정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발화원을 확인하고 소방시설을 적용시켜보자, 이런 거지. 흐름을 이해되겠습니까? 항상 이거지, 항상. 야, 이러니까 그거 되고, 이러니까 저래 되고, 이러니까 그렇지. 결론은 어떻게 적을까요? 결론 1번. 결론 1번은요. 공사 현장에 불 나는데 임시 소방시설 갖다 놔도 어땠다. 이러죠? 좋습니다.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 갖다 놔도 불 나니까 이거 된다. 그죠? 두 번째, 상기하고 똑같이 위에처럼 세부 공정별 발화원을 확인해서 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다, 이런 거지. 3번은 뭐 하면 됩니까? 네? 뭐랄까요? 강할 필요는 있지. 어떻게 강하자고? 뭘로? 야, 법으로 하고, 성능 위주로 하고, 또 뭐, 사전 점검하고, 제도로 만들고, 돈 좀 지원해라. 세제 혜택 주고, 쭉 다 적는 거지. 항상 이런 메커니즘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큰일 났네. 별 볼 일 없구나. 잘하자. 여러분도 그렇죠. 공부도. 공부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해도 안 하네. 앞으로 잘하자.
말해도 안 되는 거지. 개요는 그렇게 식으로 적고요. 3번부터 해서 기초 월 설 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단순한 원리로 가면 됩니다. 뭐 가산점이 형성되고 있는 형태로 계속 언급하면 되죠. 화재 위험성은 다른 게 아니고 가산점만 있으면 돼요. 가산점. 가연물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맞습니까? 가산점 플러스 소화기만 들어가면 돼요. 소화설비. 그게 지금 없다라는 거지. 부족하다라는 거. 항상 생각해보세요. 밑에 보면 화재 위험성 기초 때, 그죠? 기름도 들어갈 수 있고, 엔진 과열도 있고, 비산할 수도 있고, 단열재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용접 작업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도 쭉 다 나오네요. 특히나 커튼홀 때, 다음 페이지에 4번에 단열재에서 불을 엄청 잘 나고요. 그리고 절단 작업 때 엄청 잘 납니다. 2번에 철골 작업 때, 서울의 지하철역의 공사 현장에서도 철골 절단 시에 붕괴됐어요. 아주 난리가 났었죠. 요거는 이제 어떤 용접입니까? 아세틸렌 용접이라든지 산소 용접했었을 때 용기가 터져 나가는 형태. 배관이 샌다든지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단열재 시공하는 시기 때 불이 굉장히 잘 나요. 그죠? 가연성 재질이 굉장히 적재를 많이 하고 따로 둘 곳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까? 가산점을 개별로 분리를 시키면 돼요. 가연물로 없애버리는 방식이라든지 점화원이 전혀 안 생기는 공정을 만든다든지. 그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지금은 용접 작업이 거의 없어졌어요. 압니까? 배관 용접을 하지 않고 뭘로 합니까? 글루브 조인트로 다 간단 말이에요. 기본.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맨 끝에 임시 소방시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적으나 안 적으나 뭐 결정 안 될 것 같고요.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형태. 피난용 승강기하고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기준 비교해라. 기준 적어봐라. 이렇게. 예상 문제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건축법이지 소방 문제냐 하면서 끝끝이 그죠? 고집 있게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죠? 개요에 보시면 3번에 고층화 심층화에 의해서 고동불편한, 보통 얘는 제약자 피난 안정성이 저해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축 규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건축물에서 고층 건축물로 갔었을 때 화재 위험도는 증가되고 피난 안정성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내용 이해됩니까? 잘 이해해 놓으세요. 일반 건축물일 때 고층 건축물이면 그렇죠?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피난 안정성은 뚝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해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일반 승강기보다는 비상용으로 소화용을 썼다가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30층 이상으로 가게 되면 피난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뭐가 더 플러스가 됐습니까? 보안이 됐어요. 보안. 제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안이. 그 제약자 특징도 좋고 뭐 이렇게 좀 좋죠. 양념처럼. 그거 한번 생각해 두고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결론은 뭐가 날까요? 결론. 야 고층만 죽니? 그죠? 어떻게? 심층도 죽고 대규모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적어주라는 거지. 잘 생각해 주도록 하세요. 지상층 높는 것보다 지하층이 깊은 게 훨씬 더 위험해요. 왜 그런 언급은 없냐고. 왜 마트 같은 데 지금 불나면 다 죽는데 왜 그런 데 대한 말은 없냐고. 다시 한번 정리할까. 심층과 대규모도 기준이 필요해요. 잘 생각해 두도록 하세요. 뭐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기준 문제니까. 그 다음 나온 형태가 2-3이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서 나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래 많이 나왔는데 나오겠냐라고 안 오시고. 좋아요. 역대 보면 피난계단 문제가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했다. 그죠? 보시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피난계단, 그죠? 피난계단 외부, 내부 구별해서 외부의 피난계단 나오는데 저는 특별 피난계단 중요하게 봤잖아요. 특별 피난계단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 피난계단 하시면 좋을 텐데 안 하셔서 어쩔 수 없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실에서
거실에서 이게 피난 계단이고, 이거 특별 피난 계단이다. 규모도 바뀌잖아요. 일반 계단, 직통 계단에서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거실에서 계단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구조예요. 거실 복도에서 전실로 갔다가 계단실로 가요. 전제 조건은 아시다시피 우리 거실과 복도 1차, 뭐 전실 2차, 그렇죠? 3차가 계단실에서 안전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이 먼저 배경에 깔릴 거고요. 여기를 보완하고 있는 거지. 잘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어디를 지금 보완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그죠? 이상. 얘는 11층 이상이 지하 3층 이렇게 됩니다. 특별 피난 계단은 계단실의 보호 전부터 보호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더 많이 이해해 놓으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봐놓으세요. 그죠? 여기서부터 안전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적었냐를 묻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밑에 대한 기준들 한번, 이런 것들은 그죠? 다음에 시험 문제는 피난 계단은 또 나옵니다.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은 이렇게 나오고 조금 쉬는 경향이 좀 있고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피난 계단은 또 나와요. 피난 계단은 내부, 외부. 항상 해놓으세요. 그죠? 피난 계단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다, 실무적으로. 그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죠? 이렇게. 2층짜리, 3층짜리, 계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방화문 달 필요 있느냐? 이 전체가 999제곱미터예요. 달 필요 있댔어요? 없댔어요? 본인 생각을 얘기하라니까. 네가 전에 없다 했자 이 새끼야. 이런 듯한, 내 생각은 없는 거니까. 그럼 다음에 제가 대신 한번 치러 가겠습니다. 시험을. 방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 2, 3층. 안 해도 돼요. 선생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3층, 3층.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연구하시는 심화반을 해야 됩니까? 실무적인 거잖아요. 실무적인 거. 이 실무를 가르치니까 다음에 안 오는 걸 관리사님들이 다 배웠다 이제. 얘한테는 길서 공부보다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안 해도 되죠. 왜? 1000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방화구역 대상이 아니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없다고 지적하지 말라고. 돌려 얘기하면 또 뭡니까? 피난계단은 방화문 달아라고 있는데 얘 피난계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피난계단 몇 층 이상? 5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 그렇게 중요한 건데도 건축법을 안 보고 간다니까. 이게 5층 이상의 피난계단이라는 걸 모르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쉽죠. 맞습니까? 더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폭발에 관해서 폭발 정의 이거 예상 문제로 이렇게. 제가 요 방폭에, 그죠? 분진 방폭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 폭갱이 전이가냐 이거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으면 되는데 끝까지 안 보고 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보고 가세요. 그죠? 다른 형태가 아니고 간단하게 한번 봐놓을게요. 그죠? 폭발에 관련돼서 좀 보시면, 저는 지금 이제 폭갱과 폭연의 차이점은 방호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잘 아시면, 그죠? 원래 이제 연소에서 일정 조건이 만족된 폭연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없지만 밀폐기에 형성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정 이상의 가연물이 더 많거나 구조적으로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폭갱으로까지 갑니다. 그죠? 그 구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제일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의 압력 상승을 가진 한 8배 정도, 1기압에서 한 8기압 정도 되고 15에서 20기압 이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속도는 3,500 정도 됩니다. 그죠? 미터 퍼 세컨드 이상으로 돼서 엄청난 풍속이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이제 폭갱이 이 전단에 있는 미연소 가스는 어떤 식으로 발화가 되냐면 파처럼 갑니다. 파, 그죠? 압축, 단열 압축에서. 단열 압축에서 터지는 구조니까 그게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원이 없이도 불을 낼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 그 내용이 39페이지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있어서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4번에 보시면 충격파이에서 음속을 파나 안 하냐. 우리가 340m 정도 되거든요. 음속이. 340m/s 이상 되면 이게 음속인데 음속 이상으로 화염이 이동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세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빠져있던 걸 아마 체크하면 뭡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랭킨 유고니어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랭킨 유고니어는 방폭책에 있는데 그 형태가 전이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있는 5번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 핸드북에서 나왔어요. 이런 조건이 정해져 있더라. 그리고 대책은 그죠? 당연히 알고 있는 대책은 뭡니까? 하면 방폭 대책도 똑같죠? 맞습니까? 어떨 때 에너지적인 조건과 물적 조건을 분위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에너지적인 조건을 점화원, 전기적인 설비 점화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둘 중에 곱이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쉽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워요? 물적 조건이 있고 에너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죠? 얘가 이제 가연성 혼합기를 만드는 분위기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얘를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누굴 잡고 있어요, 우리가? 누굴 때려잡으면 됐습니까? 점화원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방폭 구조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뭘로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얘는 위험 장소로 보면 돼요. 장소. 되겠습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되는 걱정거리들. 그래도 점화원만 안 생기면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죠? 얘를 때려잡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무슨 농도를 얼만큼 이하로? 그렇지. O2 농도를 뭐 이하로? MOC 이하로. MOC 이하로 해놔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몇 프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또 4%네. 그죠?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MOC를 마이너스 4% 해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그게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불화를 넣어야 돼요. 불활성 가스를 넣어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유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 얘를 때려잡아 놨단 말이에요. 이해를 쉽게 해놓으세요. 얘 중에서 종류는 6가지 정도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거, 영종에서도 증명이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본질적으로 배리어가 쳐 있어서 절대로 안전전압 이상으로는 전류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가 있어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에 설치되는 건데?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는 곳 내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그럼 이런 스위치들이 다들 그러면 정전기도 안 생기고 그렇습니까? 이런 스위치를 다 못 쓰지. 압력계, 온도계 이런 것들밖에 못 넣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차단기 이런 것들을 넣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그것도 한번 봐놓으세요. 나머지는 41페이지로 가서 도로터널 많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도로터널을 네모치 놓고 더 나와야 돼요.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조금 덜 나왔어요. 그죠? 저는 임계풍속도 중요하다고 했었고, 몇 가지 더 찍은 게 있으니까 더 많이 준비하는 걸로. 금정 터널이더라고, 전에 문제되는 거. 여기서 조금 더 아쉬운 건 뭡니까? 이벤트 트리는 ETA죠.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서, 그렇죠? 사건수 분석법이라고 했어요. 이걸 잠깐만 해볼게요. 짧게만. 잠재 위험을 확인하다. 해저드라고 그랬어요. 위험도? 이런 거죠. 위험성? 이런 거. 야, 이거는 너무 정성적인 거지. 야, 정성적은 뭡니까? OX예요, OX. 야,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얘랑 이상하네. 저 선생님한테. 우리
물어보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좀 위험해. 위험해가 안 위험해? 난 안 위험해.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찾자라는 거지. 뭘로? 야, 이게 얼만큼 위험한지 몇 번 발생한지 보는 거지. 자, 빈도하고, 또 뭐? 빈도하고 뭐? 가혹도하고 가혹도. 야, 이렇게 찾아낸 건 뭐? 리스크예요, 리스크. 되겠습니까? 이리 찾는 방법을 뭘 한다고? 얘를 정량적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정량적 분석법. 정량적 분석법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ETA, 또 FTA, 또 뭐 사고 결과가 영향이 얼만큼 나는지 CA.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지금 묻고자 하는 거 얘지. 사건수,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예,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인 거지. 얘는 결함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거냐. 얘는요, 사건 발생하면 어떤 거냐는 거지. 사건 한번 볼까요? 무슨 사건이 발생했었냐. 42페이지에 이렇게 41페이지죠. 이렇게 보니까 위에 이벤트 트리, 교통사고가 났어. 됐죠? 사건이 났는데 따져보니까 밑에 있는 그림이 더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 거니까 중요한 게 뭐, 연내 몇 회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따져주는 형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중요해요. 되겠습니까? 밑에 뭐라 적혔습니까? 공정에서 냉매, 이 공정을 차갑게 시키는 냉매 파이프가 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를 따져보자. 이런 것들. 1년에 이런 거 몇 번 생기겠느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럼 돌려 얘기하면 얘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1인이 죽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죽었느냐 찾아가자.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걸 찾아가는 게 사건 분석법이에요.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자, 잃은 원인은 어떤 결과를 처리하느냐고요. 사람은 벌써 죽었어. 이 결과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냐는 거죠.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방식을 원인으로 결과를, 그죠? 예. 하는 것들 귀납적 방식이라고 하고, 결론을 보고 원인을 찾아가는 것 연역적 방법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 밑에 FM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FM은 다른 게 없다, 그죠? 예. 프리스퀀스랑 넘버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빈도하고 사상자수, 이런 세 가지. 크기는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 수 많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회적 정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있는데 폐기물을 자꾸 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소들도 죽고 사람도 죽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형태에서는 어느 정도 1년에 몇 명 정도 죽어라까지가 사회적 허용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 기준이 높겠지. 어떻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돼요. 10만 명당 1명 정도 죽는 거면 괜찮다 이렇게 하겠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뭐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더 높지. 10에 7승 8승 이렇게 넣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건 절대로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제일 위험한 거. 이거는 수긍, 이거는 무관 이렇게 되는 거지. 세 가지. 반호세,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요거는 acceptable,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통념 기준상 괜찮은 거, 허용 기준 이내. 요거는 불가. 이런 내용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놓으세요. 다른 건 없고. 2-6번이 많이 중요해요. 2-6번을 조금 더 정리하시려고 하면, 이게 내공이라는 것만 붙여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이, 요걸 이제 배경으로만, 요거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연소속도라는 게 있다. 연소속도. 연소속도는 단위는 우리가 연소 때 배웠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뭡니까? 시간당 얼만큼 타니 이런 거죠. 이건 g이든지 킬로그램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갖다 우리는 고체 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질량 감소 속도라고 그래요. 감소 속도. 이렇게. 그러니까 연소 속도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게 액면 화재나 풀 파이어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라면 액면 강화 속도라고 그래요.
개념만 조금 잘 알고 갔었던 거 한번 보자는 것이. 그리고 이 액면이라고 하는 이 풀은 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화염 높이하고 바로 연관이 돼요. 얘하고. 직경 대비 화염 높이 이런 거 기억나죠? 맞습니까? 직경의 비례를 한단 말이에요. 직경이 크면 클수록 화염 높이가 커져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따지자는 거지. 지금 묻는 건 뭐 화염 길이하고 그리고 얼마큼 오래 타겠냐를 따져보는 거지. 그럼 주어진 건 뭐 면적, 중요하겠구나 한번 보자는 거. 그 밑에 공식 보면 제일 처음에 뭐 A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4제곱미터로 돼 있네요. 면적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우리는 일반 고체나 풀파에도 마찬가지로 화염 둘레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죠? 예. 그런데 이제 면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Q는 열 방출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되게 단순한 형태다, 그죠? 뭐 면적단 연소 속도, 면적, 연소열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또 뭐가 나왔는데 연소 효율이 나왔네요. 이렇게 이거 하나만 넣자 하는 거지. 되겠지요? 그걸 다 곱하는 거지. 요거 주어졌네, 요거. 요 위에 공식에서 주어졌네요. 넣어봐라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아예 형태면 부분 점수가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안 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야, 계산 문제 다 하나로 연결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빵점이야, 이 새끼야? 이런 거지. 요거 한번 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온 게 한 4메가와트 정도 나왔네요, 그죠? 4023kW 정도 나왔다. 이렇게 한번. 화염 높이 구할 수 있는 공식. 이건 안 외우면 나가리잖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거 공부해서 4.2m가 나왔네요. 이렇게. 그 다음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 연소 속도로 액면 강화 속도를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자. 이 공식 기준으로 했었을 때 뭘로 하면, 밀도를 나눠주면, 연소 속도가 나온다는 거. 아니, 그 화염 속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보자. 이거 헷갈렸을 수도 있고, 고민 안 했을 수도 있고. 가져보자. 되겠죠? 그렇게 해서 따는 거 얼마? 이거 액면 강화 속도가 0.00407cm/s로 되네요. 그렇죠? 지속 시간은 어떻게 구했니? 지속 시간. 지속 시간 세크는요. 두께, 액면 두께.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뭐 y 이렇게 넣네요. 얘가 1cm. 얘가 0.00407. 그래서 얼만큼 걸렸니? 245.7. 그러면 결론 땅땅땅 하면 되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로 계산 문제가 끝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죠? 액면화재 이런 것들 적어주고 화염 높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더라. 화염 높이가 어떻게 될수록 커진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이거 하나 그려놨겠지, 이렇게. 맞죠? 요만큼 됐어요. 이렇게. 약간 좀 확대되면 요만큼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불이 났는 거지. 화염 높이 얼마큼 나요? 화염 높이 얼마? 4m가 나는 거야. 4m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지. 야, 위험하지? 얘가 주는 속도는요. 이렇게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몇 초 걸린다고? 몇 분 걸려요? 몇 분? 4분 넘게 걸려요. 위험한 거지. 이때 방출되는 열량 얼마라고? 방출되는 열량 얼마예요? 4메가에 4메가. 얼마나 커요, 4메가와트면. 4메가와트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복사율의 피해 예측이 된단 말이지. 그냥 정리해서 그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만큼 피해가 갈 거예요. 제일 온도 높은 곳에서. 이해됩니까? 좋은 문제, 좋은 문제. 액면 화재를 어떻게, 나중에는 곱하기 무슨 문제까지 나오겠어요? 바람 불면 어떻게 되냐, 너 이런 것들. 바람 불면 얘 어떻게 되니? 이 거리까지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 지점. 더 응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 되겠죠? 네. 15분만 하면 이제 3교시 되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피곤하실 것 같아서